예, 반갑습니다.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하는 만큼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아마 오늘도 이제 뭐 계속 2022년 대입제도안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사실상 이로 인해서 이제 좌초됐다.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뭐 그런 안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근데 조금 다른 각도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나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는 합의를 저는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입시라는 거는 고등학교 교육하고 대학의 선발권하고의 어찌 보면 절충이자 조정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대입제도의 설계는 결국에는 학교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입시에 활용되기도 했고요. 또한 이것은 대학의 선발권의 확대 측면에서도 또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슨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아이들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 그 학생들이 훨씬 더 학업 성취도나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훨씬 더 우수한 인재가 되는 것들을 대학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저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합의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국민들이 하셨던 걱정은 그런 건 다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니까 도대체가 너무 어지러운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요소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의 평가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못 믿는데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거기에는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대학의 선발에 대한 투명성이나 그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저신뢰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신뢰의 문제는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했다고 보고, 요번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는 또 확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30% 이상을 한 해 만에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절대평가 과목을 늘린 해 만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 합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고교 체제도 혁신해야 되고 고교 학점제를 비롯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근본적인 전환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뭔가 이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저는 근거는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실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시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이번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유예하면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에 넘기고 다시 공론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약간 뭔가 구체적인 결론이 아닌 뭔가 추상적인 결론을 내서 교육부에 다시 공을 던진 이런 과정으로 비판을 합니다만, 사실은 공론이라는 과정들은 저는 그렇게 거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억을 낭비했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고 2025년도 이후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그럼 28년이 되겠죠. 네, 그럼 28년도 대입은 또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28년도 대입안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3년 내지는 3년 6개월 전 요렇게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면 2021년, 2025년, 4년, 5년, 2005년 그 정도 시점일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조금 더 좀 당겨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졌던 교훈 중에 하나가 또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공론화를 하다 보면 논점이 바뀝니다. 예.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수능안을 발표 한 해 만에 했을 때는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였냐면 수능 절대평가를 전환 여부였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전환할 거냐,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거냐가 사실은 가장 큰 논쟁점이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의 논쟁은 뭘로 갔냐면 정시, 수능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거냐로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기에 따라 논점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고교 학점제를 비롯한 우리 고등학교의 모습이 바뀌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미리 충분히 소상하게 제시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공론화를 진행해 나가면 혼란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그 교훈을 저는 가졌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국가교육회의가 뭐 이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 교육 문제야말로 교육부는 이제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고 정파를 떠나서 또 시대를 떠나서 뭔가 국민들의 교육적 공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나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하고 국가교육회의, 그러니까 향후에 국가교육회의의 그 방향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대체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국가교육회의는 이제 잠정적인 기구 형태를 띠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제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중장기적인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이제 그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이제 집행부로서의 교육부는 이제 다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저번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모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파를 떠나고 또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그 틀과 국회 교육위원회라는 이 틀이 사실은 국가의 백년제 대계를 설계하는 두 가지 틀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충실히 집행하는 집행부로서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랬을 때 사실은 현장에서의 불편한 정책들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